정약용, 관리의 부정을 막기 위한 목민심서, 국가 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경세유표, 옥사를 공평하게 하기 위한 흠흠신서 등의 불후의 명제를 남겼다. 북한강과 남한강이 갈라지는 양수열 위쪽 마제는 정씨들의 새거지였다. 이 마을 목사댁의 막내 아들 정약용이 바로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요 세계적인 학자가 되었다. 정약용이 태어날 즈음에는 비교적 나라가 평온했다. 비록 때때로 흉년이 들고 역질이 돌았지만 영조의 탕평책으로 당쟁이 그리 심하지 않았고 외침도 별로 없었다. 이런 시대에 태어났으니 그의 생애가 평탄했을 법도 하고 또 뛰어난 재주와 인품을 지니고 있었으니 출세길이 탄탄했을 법도 했다. 그러나 세상 일은 점칠 수 없는 법. 그는 위로 세 형들 밑에서 학문을 익혔고 조금 자라서는 강 건너 양평의 권철신에게 가서 학문의 세계를 넓혔다. 또 광주에 사는 이가환에게 가서 더욱 학문의 깊이를 다졌다. 권철신이나 이가환은 모두 당시의 쟁쟁한 실학자들이었고 성호 이익의 제자들이었다. 다사는 이들에게서 성호학에 접근했고 성호의 실학적 사상을 사수하기 시작했다. 실로 다산의 실학 정신은 성호를 사수감으로써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가 소년 시절에는 아버지 재원이 지방 수령으로 다니자 그를 따라 진주 지방에 가서 산 적도 있었는데 이때부터 지방 행정을 몸소 겪게 되었다. 그가 20살 적에 과거에 합격하여 진사로 성균관의 학생이 되었다. 정조는 성균관의 학생들에게는 늘 시험을 보였는데 이때에 중용을 내려주고 이를 강의하게 하였다. 다사는 임금 앞에서 막힘없이 강의하여 임금으로 하여금 감탄하게 하였다. 호학의 군주 정조는 이때 정약용을 앞으로 중용하리라고 마음먹었던 것이다. 다음에 그는 집에서 형수의 초상을 치르고 한강에서 배를 타고 서울로 들어오면서 이벽에게서 처음으로 서학에 관한 말을 듣기도 했고 서양의 과학 지식에 대한 설명을 듣기도 했다. 그리하여 그는 수표교 옆에 사는 이벽의 집에서 많은 서양 서적을 접하고 상당한 과학 지식을 쌓기도 했다. 1789년 정조 13년 마침내 알성시에 급제하여 그는 첫 벼슬길에 나서게 되었다. 그는 사헌부 지평, 사관원 정은 등의 은관이 되어 임금의 재반 정책을 상주하는 소임을 맡았다. 다사는 임금 옆에서 두터운 신임을 받으며 벼슬살이를 하고 있을 적에 그가 이승훈과 함께 서학에 관한 책을 성균관에 있을 적에 보았다고 홍나간, 이기경 등이 꼬투리를 잡고 나왔다. 감옥에 갇혔던 이승훈은 혐의가 없이 풀려났고 밀고한 이기경이 오히려 귀양을 갔다. 그는 정조의 보살핌으로 일단 무사히 넘어갔다. 그러나 이 까탈은 앞으로 그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 일이 되었다.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이 있는 수원의 성을 크게 쌓을 적에 그에게 그 설계와 구체적 계획을 맡겼다. 그는 온갖 서적을 참고하여 설계를 하고 또 도르래를 이용하여 돌 따위 무거운 물건을 높이 들어올리는 기중기를 발명해 사용케 했다. 그리고 한강을 왕래하는 배다리의 설치를 그에게 맡겼는데 배와 배를 연결하여 사람의 통행이 끝나면 다시 배로 쓸 수 있게 하기도 했다. 정조는 기중기의 사용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그 경비 4만 양을 그냥 버렸구나. 어쨌든 이럴 즈음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벼슬자리에서 물러나 3년의 복상을 마쳤다. 그리고 이어 다시 조정에 나와 참의의 자리에까지 올랐다. 그러나 그때 청나라 신부 주문모가 들어와 포교할 적에 그는 천주교를 믿었다고 하여 검정 찰방이라는 한직을 받고 조정에서 밀려났다. 임금은 어쩔 수 없이 그를 외직으로 보냈다가 얼마 후 다시 불러올려 성지 등의 벼슬을 주어 임금 곁에 있게 하였다. 1797년 정조 21년 임금은 그를 곡산 부사로 내려보냈다. 이 조치는 바로 정약용으로 하여금 지방의 실정을 알게 하고자 하는 임금의 깊은 뜻이 들어있었다. 곡산에 사는 이계심이라는 사람은 과중한 조세를 따지기 위해 천여 명의 백성을 거느리고 관정에 돌입했다가 도망친 일이 있었다. 다산이 부임하는 길에 숨어 지내던 이계심이 나타났다. 구실아치들이 이계심을 잡아 묶으려 하자 그는 이를 만류하고 그의 말을 들었다. 다산은 이계심에게서 잘못된 정사를 낱낱이 듣고 나서 분연히 부임했다. 다산은 부임하자 우선 세금으로 내는 무명배를 재는 자를 구격대로 통일했다.
또 조세로 내는 쌀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일일이 되게 하여 규정한 대로 받았다. 부정을 일소한 것이다. 또 이곳의 포값이 비싸지자 싼 곳인 평양 등지에서 관전을 내서 사다가 대신 납부하고 그것을 사온 돈으로 쳐서 받았다. 이리하여 집집마다 송아지 한 마리 값이 남았다고 한다. 그는 또 중국 사신이 올 적마다 그들을 접대하느라고 지나는 고을마다 얼음을 구하느라 애쓰는 것을 보고 겨울에 결을 모아 얼음 위에 두껍게 덮어 두었다가 여름에 꺼내 다른 고을에 팔았다. 이 돈을 고을의 경비로 쓰게 하여 고을에서는 특별히 많은 경비를 백성에게서 걷지 않게 했다. 이렇게 부사로 몇 년 있는 사이 곡사는 부자 고을이 되었고 관의 부정이 없어졌고 조세는 가벼워져 곡산의 백성들은 태평가를 불렀다고 한다. 그는 조정으로 다시 들어와 형조 참의가 되어 정조의 혁신 정치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때 또다시 조화진이라는 자가 이가왕과 정약용 등이 서학을 받들며 불괴를 도모한다는 상변을 임금에게 올렸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를 시기하는 자들이 조정에 너무 많음을 알고 고향에 돌아갈 것을 결심하여 처자를 거느리고 마제로 돌아갔다. 1800년 6월 22일 임금은 고향에 돌아와 있는 다산에게 한서선 같은 책을 보내며 금음때에 한번 만나게 올라오라는 전가를 보냈다. 임금의 깊은 배려였다. 그러나 이달 28일 다산과의 약속을 저버린 채 임금은 죽었다. 이제 다산으로서는 쭉지 부러진 새였다. 1801년 봄 많은 벼슬아치와 선비들이 줄줄이 감옥으로 끌려갔다. 이 중에는 이가환, 이성은, 권철신은 물론 정약용과 함께 그의 형 약전, 약종도 포함되어 있었다. 모두 정약용과 친분이 두텁거나 친척이 되는 사람들로 이를테면 남인들이었다. 모두 천주교를 믿었다는 혐의였다. 이 옥사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의 형 약종도 모진매를 맞고 옥사했다. 그와 그의 둘째 형 약전은 죽음을 면하고 귀양살이 가는 몸이 되었다. 이것을 역사에서는 신유사옥이라 부르는데 노론들이 남인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그들을 천주교도로 혐의를 씌웠다고 한다. 어쨌든 그의 형은 흑산도로 유배 가서 곧 죽었고 그는 강진으로 가서 18년의 긴 유배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귀양지에서 두문불출하고 독서에만 열중했으며 간간히 동구 밖에 나가 촌민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그는 읍내의 주막집에서 7년을 지내다가 만덕사 옆의 산정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는 이곳을 다산정으로 명명하고 축대도 쌓고 연못도 만들고 나무와 꽃도 심으며 전원 생활을 즐겼다. 그는 현실에 대한 울분을 독서와 저술에 몰두하면서 여과시켰다. 또 농촌의 비참한 현실을 보고 그 개혁 방안을 짜기에 몰두했다. 다산은 이 산정의 이름대로 호를 다산이라 하고 근방에 있는 초이선사와 다마를 즐기기도 하고 또 찾아오는 선비들을 맞이하여 그를 가르치기도 했다. 불행한 처지를 선용한 본복이었다. 다산의 성격은 차분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술을 마시되 불급란을 원칙으로 삼았다. 그러기에 그는 천이무봉의 박지원과는 달랐다. 그는 규칙적인 생활을 했고 글을 쓸 적에는 문학작품보다 사회 방책에 관한 것을 썼다. 그리하여 그는 끊임없이 탐구하고 자료를 수집했다. 그는 문란한 토지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우리 현실에 맞는 통제의 토지 구획 등을 구상했다. 그는 지방 수령의 부정을 막기 위한 방책으로 목민심서를 저술했으며 국가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경세유표를 내놓았으며 옥사를 공평하게 하기 위해 흠흠신서를 정리하였다. 그의 관심은 나라와 사회를 바로잡는 일이었다. 뿐만 아니라 경학의 연구에도 몰두하여 사상과 이념의 정립에도 노력했다. 실로 빛나는 업적이었는데 이 모두가 유배지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만약 그에게 유배 생활이 없었다면 이런 역사적 저술이 나왔을까? 그는 18년 만에 귀양살이에서 풀려났다. 다산이 고향 마제로 돌아왔을 적에는 가산이라고는 별로 남지 아니했다. 그는 가난 속에서 지조를 굽히지 않고 더욱 학문을 연마하면서 때로 청평산, 용문산 등지로 유람을 다니며 보신에 철저하였다. 이제 늙은 그였지만 그의 정적들은 한시도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7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비록 파란이 겹친 생애였지만 역사에 빛나는 이름을 저수를 빌어 남기고 고종명했다.
이 점에서 그는 행운을 얻은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오늘날 그의 학문은 다산학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적 관심이 되고 있다.